내가 만약 조상신이라면 내 자손들 잘 되라고 분명히 뭔가 잘 되라는 지침이나 신호들을 내릴 것 같지 않으세요? 나도 조상이 있는데 지금 내 조상님이 나에게 보내고 있는 신호는 과연 뭘까요? 마도령이 조상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운의 매듭을 읽어 길을 내어드리는 도령 중의 으뜸, 타로 보는 도령 마도령입니다. 나를 향한 조상님의 뜻을 풀어볼 테니 다음 떡 중에서 지금 당장 한 입 베어 물고 싶은 떡을 하나 골라주세요. 자, 고르신 떡의 번호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더보기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내 조상님의 뜻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1번 분들부터 시작해 볼게요. 1번 분들 들어갑니다. 우선 우리 1번을 고르신 기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너무 많은 책임감과 고민이 뿌리처럼 엉켜있는 분들이에요.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묵은 땅을 혼자 일구듯 살아오셨죠. 카드가 그걸 조용히 먼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미 본인의 타고난 무게감을 알고 계시죠. 다만 그게 맞는지 확인받고 싶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온 이 16번 산신 카드가 그 답이에요. 흙이 깊게 쌓이고 쌓여 거대한 산을 이룬 것처럼 1번 분들은 본래 기운 자체가 아주 묵직하고 뿌리가 깊은 분들로 익힙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1번 분들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았을 거예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안으로는 단단한 텃밭을 품고 있어서 어떤 비바람이 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배로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왜 나만 맨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하나 싶어 서운할 때도 많으셨을 거예요. 남들은 가볍게 씨앗 하나 툭 던지고 마는데 1번 분들은 땅속 깊이 걸음을 쥐고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지금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남들이 꺼리거나 피하는 일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묵묵히 버티고 계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새 일을 찾고 계시거나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남들보다 더 큰 부담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맨 땅에 밭을 일구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실 거예요. 속으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내 밭은 내가 갈아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버텨오신 거죠. 참 고단한 과정이었을 텐데 그 무게를 견뎌낸 1번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과거의 흐름을 짚어보니 억울해도 참고 넘어갔던 시간들이 눈에 밟힙니다. 두 번째 카드인 66번 장독대 카드는 묵은 땅처럼 오랜 시간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삭히고 또 삭혀온 감정들을 조용히 말해주거든요. 누구한테 화도 제대로 못 내보고 그저 내 속으로만 꾹꾹 눌러 담으면서 걸음을 만들 듯 버텨오셨을 거예요. 밭을 일구다 보면 내 손에만 흙먼지가 잔뜩 묻는데 아무도 그걸 털어주지 않고 모른 척 넘어갔던 그 서운함, 그거 참 아프죠. 이미 곁에 누군가 있는 기혼인 분들이라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내 몫을 양보하고 묵묵히 집안의 밑거름 역할을 해오셨던 시간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아직 인연을 찾고 계신 미혼인 분들이라면 과거의 만남이나 관계에서 상대방을 위해 나 자신을 땅속 깊이 묻어두고 인내했던 아픈 흔적으로 익힙니다. 내가 쏟아부은 정성에 비해 돌아오는 결실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이 허탈하셨을 거예요. 다들 내 속도 모르고 속편한 소리만 할 때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나요? 그래도 그 시간들이 그저 헛된 것만은 아닙니다. 묵은 걸음이 결국 가장 기름진 땅을 만들어내듯이 그 눈물겨운 인내의 시간들이 1번 분들의 영적인 뿌리를 아주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현재의 기운을 들여다보니 드디어 조상님들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71번 풍경 카드가 그걸 말해주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밭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땅속에서는 이미 새싹을 틔울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조상님들이 묵은 땅을 살살 흔들며 1번 분들의 잠든 기운을 깨우고 계신 겁니다. 괜히 요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가만히 있어도 초조하거나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뿌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사를 고민하시거나 환경의 변화를 앞둔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에 묵은 뿌리를 계속 둬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밭으로 옮겨가야 할지 고민이 참 많으실 쪽으로 기웁니다. 반대로 지금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면에서 자꾸만 새로운 씨앗을 뿌려보고 싶은 변화의 갈증이 강하게 생겨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조상님들이 이제는 너의 밭을 넓혀보고 새로운 곡식을 거두어보라고 조용히 등을 떠밀어 주시는 시기라는 게 참 중요해요.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땅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숨통이 트이는 과정이거든요. 그 미세한 진동과 조상님의 신호를 잘 알아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번 분들의 진짜 속마음은 꽤나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많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네 번째 카드인 83번 오색 실타래 카드는 여러가지 고민들이 땅속 깊은 뿌리처럼 복잡하게 얽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지금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밭을 한번 시원하게 갈아엎어야 한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오랫동안 얽혀있던 뿌리들을 어떻게 솎아내야 할지 막막하신 거죠. 직장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고정적인 돈줄이 묶여있어 마음먹은 대로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가 현실적으로 두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저기 묶여있는 자금들이 마치 엉켜버린 뿌리처럼 답답하고 풀리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실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영양분을 주지 못하는 낡은 관계의 뿌리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들인 정성이나 미운정 때문에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갈무리만 자꾸 미루고 계시는 쪽으로 익힙니다. 혼자 있는 밤이면 이 엉킨 밭을 언제 다 정리하나 한숨이 깊어지셨을 텐데 1번 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걸 끌어안고 살아서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조용히 짚어본 전반부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볼게요. 1번 분들은 본래 깊은 산처럼 흔들림 없이 남을 품어주는 흙의 기운을 다분히 타고나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묵은 땅을 홀로 일구며 다른 사람의 걸음이 되어주는 희생과 인내의 과정을 참 묵묵히도 버텨오셨죠.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내 속으로 삼키면서요. 그런데 지금 조상님들이 드디어 그 묵은 땅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며 새싹을 틔우라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현재 1번 분들의 마음은 엉킨 뿌리들 때문에 복잡하고 현실적인 제약에 묶여 고민이 많지만 이미 땅속 깊은 곳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이 엉킨 뿌리를 당겨서 상처를 내가며 끊으려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묵은 흙이 털어질 겁니다. 다음 장에서 조상님들이 이 밭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침내 어떤 곡식을 거두게 해주실지 그 방향이 드러나거든요. 13번 바리공주 카드가 가까운 미래의 흐름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는 죽어가는 언 땅마저 다시 살려내는 강인한 생명력과 헌신적인 치유의 에너지를 뜻하거든요. 남들 대신 묵은 걸음이 되어주며 묵묵히 내 시간을 희생했던 1번 분들의 그 깊고 외로운 뿌리가 드디어 하늘의 보상을 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참 오래도 참고 기다리셨죠. 아직 인연을 찾고 계신 미혼인 분들이라면 내 춥고 얼어붙은 텃밭을 따뜻하게 감싸고 보듬어줄 아주 다정한 인연의 싹이 틀 쪽으로 기웁니다. 이미 곁에 누군가 있는 기혼인 분들이라면 메말라가던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의 땅속에 다시 촉촉한 생기가 돌며 서로의 오랜 상처를 조용히 덮어주는 흐름으로 익혀요. 그동안 혼자서 흙먼지 뒤집어쓰고 눈물 흘리며 고생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조상님들이 1번 분들을 위해 가장 좋은 씨앗을 준비해 두셨으니까요. 해결 행동으로 나온 33번 맑은 물그릇 카드는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내 마음의 밭을 정갈하게 가꾸라는 조상님의 조용한 당부예요. 자꾸 엉킨 뿌리를 당장 억지로 뽑아내려 애쓰기보다 그저 깨끗한 마음 하나만 밭 한가운데 조용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혼자 끙끙대며 밭을 망칠까봐 전전긍긍하던 그 여린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안심시키셔도 괜찮아요. 지금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리저리 남의 눈치 보며 여러 씨앗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리기보다 지금 맡은 내 역할 하나에만 맑은 정성을 쏟으시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새 일을 찾고 계시거나 내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남의 크고 화려한 밭과 내 작은 밭을 비교하는 마음을 거두고 내가 진짜로 키우고 싶은 씨앗 하나에만 오롯이 집중해 두시면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안에 쓸데없는 욕심이나 조급함을 덜어낼수록 신기하게도 흙은 오히려 더 부드럽고 기름지게 변하거든요. 맑은 기운이 뿌리 끝까지 스며들도록 조금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일상에서 꼭 챙겨야 할 정성으로는 80번 방석 카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늘 남을 위해 내 밭을 깎아내어주던 1번 분들이 이제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작은 텃밭과 편안하게 누울 자리를 마련하라는 깊은 뜻이에요. 누가 내 밭을 밟고 지나갈까봐 밤잠 설치며 경계하던 그 긴장감을 이제는 툭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사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환경의 변화를 앞둔 분들이라면 겉보기에 화려하고 번잡한 곳보다는 내 몸과 마음이 푹 쉴 수 있는 흙내음, 나는 아늑한 곳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의 자리를 조용히 지키는 분들이라면 집안의 작은 화분 하나를 정성껏 드리거나 나만의 편안한 휴식 공간을 한 구석에 만들어두는 것만으로도 꽉 막혔던 기운이 아주 부드럽게 풀릴 수 있어요.
쉼없이 밭을 갈아엎느라 뭉치고 아팠던 몸과 마음을 이제는 조용히 눕혀주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편안하게 아껴주고 다독여 주어야 조상님들도 그 위에 편히 앉아 복의 씨앗을 내려주시는 법이거든요. 결실 방향으로 조용히 맺어진 카드는 9번 성주신 카드입니다. 1번 분들의 그 길고 고단했던 인내가 결국 아주 든든하고 평안한 결실로 맺어질 거라는 걸 확고하게 보여주는 자리예요. 성주신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자 비바람을 막아주는 튼튼한 기둥이 되어주는 기운이니 바람에 흔들리던 1번 분들의 뿌리가 마침내 단단한 대지 위에 깊숙이 안착하게 된다는 뜻이죠. 더 이상 남의 밭을 부러워하며 내 처지를 한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옹골찬 결실이 맺어질 거예요. 직장 수입으로 생계를 꾸리시는 분들이라면 그동안 언제 잘릴지 모를 흔들리던 기반이 확고하게 잡히고 주변의 인정을 받으면서 아주 묵직한 곡식으로 곡간을 채우게 될 흐름으로 익힙니다. 사업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저기 불안하게 흩어져 있던 자금들이 튼튼한 한 덩어리로 뭉쳐서 더 이상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내 밭을 온전히 갖게 되실 거예요. 혼자 외롭게 버티며 흙먼지 날리던 눈물의 시간은 이제 조용히 끝났습니다. 조상님들이 보이지 않는 든든한 울타리를 쳐주실 테니 이제는 그 안에서 마음 편하게 잘 자란 곡식을 거두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후반부 흐름을 하나로 조용히 모아서 덮어볼게요. 조상님들은 1번 분들이 그동안 남몰래 묵묵히 버텨온 희생과 그 묵은 땅의 고단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바리공주의 손길처럼 그 죽어가는 뿌리를 다시 살려내어 가장 값진 보상을 주려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복잡한 생각 대신 맑고 단순한 마음 하나로 내 밭을 정갈하게 가꾸는 것이 가장 필요한 행동이에요. 남을 먼저 챙기기 전에 온전히 나를 위한 편안한 휴식의 자리를 먼저 마련해 두시면 그 조용한 쉼의 공간에서 새롭고 튼튼한 싹이 틀 겁니다. 결국 든든한 성주신의 보호 아래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깊이 뿌리 내린 평안하고 풍요로운 나만의 텃밭을 일구게 되실 거예요. 긴 고생 끝에 드디어 온전한 내 땅, 내 곡식을 온몸으로 얻게 되는 아주 따뜻하고 감사한 흐름입니다. 예로부터 무속에서는 큰 기운과 복을 받기 전에 꼭 내 몸과 마음의 흙을 먼저 부드럽게 고르는 정성을 들였어요. 마음이 조급하다고 무작정 씨앗부터 뿌리려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맑은 물 한 잔을 마시며 내 속을 먼저 다독여 주세요. 그 아주 작은 여유의 시간이 묵은 땅에 촉촉한 생기를 돌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돈 안 드는 비방이 될 겁니다. 1번 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주시는 수호 신령님은 바로 13번째 카드, 바리공주의 기운을 가진 조상님입니다. 죽은 뿌리도 다시 살려내는 아주 자비롭고 치유력이 강한 할머니 기운이 1번 분들 곁에서 조용히 언 땅을 녹여주고 걸음을 덮어주고 계셔요. 일상생활에서 초록 색상의 소품이나 옷 혹은 작은 식물을 곁에 가까이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초록은 깊은 산처럼 안정적으로 땅에 뿌리를 내리게 돕는 색이라 조상님의 따뜻한 치유 기운을 내 삶에 훨씬 더 강하게 끌어당겨 줄 거예요. 제가 조상님을 대신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가 혼자 흘린 눈물과 땀방울 하나하나가 다 거름이 되어 옥토가 되었으니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네 밭의 열매를 마음껏 거두어 드리렴. 이 조용하지만 든든하게 뿌리 내리는 흐름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저 마도령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조용히 얹어주세요. 댓글에 1번이라는 번호와 함께 지금 간절히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을 한 줄 남겨두시면 조상님들이 덮어주신 그 흙 위로 예쁜 싹이 어떻게 트는지 나중에 꼭 다시 와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분들 차례로 넘어갑니다. 이번 분들 가볼게요. 일단 겉으로는 조용히 일상을 버티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늘 금전적인 흐름이 마른 흙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 아무리 뼈 빠지게 밭을 갈아도 넉넉한 곡식이 내 손에 떨어지지 않는 그 돈의 메마름 때문에 속앓이가 참 깊으셨을 거예요. 직업적인 면에서도 남들보다 2배, 3배로 묵묵히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희생을 감내해야 겨우 작게나마 갈무리가 되는 고단한 성향을 타고나셨죠. 그래서 요즘 마음은 세상 만사 다 귀찮고 그저 내 작은 텃밭 한 구석에 몸을 뉘어 아무도 없는 조용한 땅 속으로 숨어 쉬고 싶은 지친 상태이실 겁니다. 그런데 또 본래 타고나기를 묵은 걸음처럼 남의 아픔을 차마 모른 척하지 못하고 다 덮어주는 성향이라 사람을 대할 때도 결국 싫은 소리 한마디 뱉지 못하고 다 내 속으로 삭히며 감당해 오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남들 짐까지 내 어깨에 다 짊어지고 가느라 땅속으로 푹푹 꺼지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또 다 괜찮은 척 웃으며 묵묵히 내 밭을 갈고 계시죠. 이 첫 번째 18번 지장보살 카드가 그 답이에요.
지장보살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이들마저 다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자신도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아주 지극한 희생과 헌신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분들의 타고난 기질 자체가 세상의 눈물과 아픔을 다 빨아들이는 넓고 깊은 흙과 같아요. 남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눈 감고 지나치지를 못하고 결국 내가 대신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그 사람의 걸음이 기꺼이 되어주고 맙니다. 직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남들이 다 기피하는 굳은 일이나 골치 아픈 책임을 아무 말 없이 도맡아 하면서도 정작 빛나는 곡식의 공로는 얌체 같은 남들에게 양보하며 뒷전으로 물러서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새 일을 찾고 계시거나 사업을 준비하며 홀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변 사람들 사정 봐주고 남의 밭 신경 써주느라 정작 내 텃밭에 씨앗을 뿌려야 할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며 홀로 속을 끓이는 상황일 수 있어요. 곁에 누군가 있는 기혼인 분들이라면 가족의 묵은 업보나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나 혼자서 다 떠안고 집안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밑거름 역할을 홀로 외롭게 해오셨을 거예요. 아직 인연을 찾고 계신 미혼인 분들이라면 내가 편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 같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내가 일일이 보듬고 고쳐서 길러내야 하는 상처투성이에 뿌리가 약한 사람들만 자꾸 곁으로 끌어당겨 내 진액을 다 내어주셨을 쪽으로 기웁니다. 그러니 참 고단하고 뼈가 깎이는 삶이었을 텐데 마도령이 가만히 들여다보니 조상님들은 그 지극한 희생의 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땅속 깊이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예전부터 누구 하나 내 헛헛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알아주는 이 없이 어둡고 차가운 깊은 땅속에 혼자 덩그러니 고여있는 기분이셨죠. 이 두 번째 69번 우물카드가 그 지나온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의 발자취를 조용히 짚어보면 끊임없이 남을 위해 내 영양분을 퍼주기만 하고 정작 내 속은 텅 비어가는 마른 땅 같은 시간들이 길고 아프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우물 밖으로 다 퍼내어 남들의 타들어가는 밭을 시원하게 적셔 주었지만 정작 나 자신의 텃밭 뿌리들은 바짝 메말라 죽어가는 그런 눈물겨운 과거 말입니다. 기혼인 분들이라면 나라는 온전한 이름과 존재감은 차가운 흙 밑에 완전히 묻어버린 채 그저 부모라는 책임감으로 혹은 아내나 남편이라는 껍데기 같은 역할로만 우물처럼 하염없이 퍼쓰이며 숨죽여 살아오셨을 쪽으로 익힙니다. 아직 짝이 없어 홀로 지내시는 미혼인 분들이라면 내 시린 속을 온전히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흙을 덮어주는 진실한 인연 한 번 만나지 못한 채 깊고 서늘한 땅속에서 싹도 트지 않을 씨앗을 품고 기다리듯 아주 외롭고 쓸쓸한 만남들만 어긋나며 이어오셨을 수 있습니다. 직장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며 버티는 분들은 내가 아무리 밤낮으로 피땀 흘려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그 풍성한 결실이 엉뚱하게 다른 이의 곡간으로 얄밉게 흘러 들어가는 억울함을 뼈저리게 겪으셨을 겁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험난한 구직의 길에 서 계신 분들은 귀한 자금과 노력을 끝없이 쏟아부어도 밑 빠진 논에 물을 대듯 씨앗이 도무지 싹을 틔우지 못한 채 과거의 답답한 늪에 오래도록 고여 계셨을 수 있어요. 숨막히게 억울하고 막막하셨겠지만 그래도 그 어두운 우물바닥에서 묵묵히 버텨낸 시간 덕분에 이번 분들의 영적인 뿌리는 그 어떤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을 만큼 깊고 단단해지셨습니다. 뭔가 숨이 턱턱 막히게 답답해서 당장 이 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가 남은 밭을 싹 다 갈아엎고 싶지만 행여나 그나마 남아있는 내 작은 텃밭마저 완전히 망가질까 두려워 옴짝달싹 못하고 주저앉아 계시죠. 세 번째 74번 장지 카드가 지금 그 자리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장지는 외부를 가로막는 방문을 뜻하는데 바깥 세상과의 섣불은 소통을 잠시 차단하고 내면의 아주 깊은 땅속으로 고요하게 침잠에 들어가는 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현재 조상님들은 이번 분들에게 괜한 마음에 밖으로 섣불리 씨앗을 흩뿌리며 움직이지 말고 잠시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내면의 밭을 단단히 고르라는 아주 강한 멈춤의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당장 사무치는 외로움을 달래보려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찾아 밖으로 헤매기보다는 온전히 아무도 없는 나만의 텃밭에서 나 자신을 핥고 치유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얽히고 설킨 복잡한 가족 문제나 친척들 간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한 발짝 멀찍이 물러나 오직 나만의 숨통을 간신히 트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무조건 확보하라는 조상님의 묵직한 당부입니다. 현재 직장에 얽매여 옴짝달싹 못하는 분들이라면 무리해서 급하게 이직을 도모하거나 전혀 낯선 밭으로 옮겨가기보다는
일단 지금 두 발로 서 있는 그 자리를 묵묵히 버티며 내 흙을 조용히 다지는 것이 훗날을 위해 훨씬 낫습니다. 사업을 벌이시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 역시 조급한 마음에 아직 설익은 밭을 찾아 무작정 나서기보다는 내가 쥐고 있는 씨앗이 정말 싹을 틔울 수 있는 우량종인지 땅속 사정을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하셔야 할 때예요. 지금 느끼는 이 지독한 고립감과 단절감은 결코 영원히 땅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는 씨앗이 찬란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아주 신성하고 중요한 내면의 갈무리 과정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태연하게 손에 묻은 흙을 털고 사람 좋게 웃어 보이지만 혼자 불 꺼진 방에 앉아있는 밤이면 내 꼬인 앞길은 도대체 언제쯤 트일지, 어디로 가야 남부럽지 않은 제대로 된 곡식을 쥐어볼지 명확한 답을 찾고 싶어 머리가 터질 것 같으셨죠. 네 번째 4번 글문도사 카드가 지금 이번 분들의 그 복잡하고 치열한 속내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어요. 글문도사는 지혜와 학문 그리고 똑부러지는 명확한 서류나 글을 상징하는 기운입니다. 하지만 가슴의 감정을 억지로 꾹꾹 누르고 너무 차가운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머릿속에서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 정작 현실의 흙에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도는 답답한 형국이기도 해요. 지금 이번 분들의 진짜 속마음 깊은 곳에는 이제 지긋지긋한 감정적 희생과 퍼주기를 끝내버리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확실한 결실이 보장된 밭으로만 옮겨가고 싶다는 갈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승진 명단이나 확실한 전문 자격증 혹은 내 진짜 가치를 만천하에 증명해줄 반박 불가능한 서류를 손에 꽉 쥐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텃밭을 꾸리고 싶은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합니다. 험난한 사업가나 비직장인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사람들의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계약건이나 피말리는 자금 융통에 관련된 서류가 내 눈앞에서 완벽하게 도장 찍히기를 간절히 피말리며 기다리고 계실 수 있어요. 인연을 찾는 미혼인 분들이라면 더 이상 헛된 정이나 얄팍한 감정만 낭비하며 죽은 싹을 틔우지 않고 혼인신고라는 확실한 법적 테두리나 내 삶에 흔들림 없는 기반을 흔쾌히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눈으로 저울질하며 고르고 계실 겁니다. 기혼인 분들이라면 답도 없는 끝없는 부부간의 감정 싸움에 완전히 지쳐버려 이제는 구질구질한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재산 분할이나 서류상의 내 권리를 명확히 칼같이 나누고 내 몫의 밭을 확실히 챙기고 싶어하는 냉정하고 서늘한 속내가 깊이 꿈틀거리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밭이라는 건 너무 머리로만 계산하며 차갑게 일구려 하면 결국 흙이 얼어붙어 진짜 따뜻한 생명력을 품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분들의 눈물겨운 지나온 발자취와 지금 차가운 땅 속에서 이리저리 얽혀있는 복잡한 속마음을 조용히 하나로 묶어 정리해 볼게요. 본래 지장보살처럼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품어주는 헌신적인 걸음의 기운을 타고나셔서 깊은 우물처럼 늘 내 귀한 진액을 남에게 퍼주며 살아오느라 정작 본인의 뿌리는 참 많이도 말라붙고 깊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온 과거는 내 창고의 곡식을 쌓기보다는 남의 밭만 기름지게 불려주는 희생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조상님들은 굳게 닫힌 장지문처럼 쓸데없는 바깥과의 소통을 당장 끊어내고 오롯이 내면의 땅을 깊게 파고들어 묵은 흙과 죽은 뿌리들을 정비하라는 묵직한 멈춤의 신호를 내리고 계십니다. 이런 갑갑하고 정체된 흐름 속에서 정작 본인은 속으로 어떻게든 확실한 서류나 이성적이고 냉혹한 결단으로 이 불안한 현실을 단번에 타파하고 싶어 쉴 새 없이 머릿속으로만 치열하게 가상의 농사를 짓고 계신 상황이에요. 하지만 밭은 머리가 아니라 손과 마음의 온기로 가꾸는 것입니다. 너무 차가운 이성으로만 밭을 대하면 결국 남은 내 뿌리마저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다음 장에서 조상님들이 이 깊고 고요하게 닫힌 땅 속에 과연 어떤 단비를 내려 굳은 흙을 풀고 새싹을 틔워주실지 조용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 흐름으로 46번 천도제 카드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마 속으로는 이미 이 지긋지긋한 묵은 고리와 짐들을 한 번은 크게 씻어내고 비워야 한다고 막연하게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천도제는 억울하게 맺힌 영혼을 달래고 오랜 업을 풀어주어 맑은 길로 인도하는 아주 강력한 정화의 기운을 담고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 밑빠진 우물처럼 퍼주기만 하며 내 텃밭의 흙을 썩게 만들었던 나쁜 뿌리들과 상처들이 이제 조상님의 보이지 않는 보살핌으로 아주 깨끗하게 갈아엎어지고 맑아지는 흐름으로 들어섭니다.
아직 인연을 찾지 못해 속이 타는 미혼인 분들이라면 내 진액을 파먹던 나쁜 인연의 잔뿌리가 완전히 타서 재가 되고 새롭고 맑은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정갈한 밭이 마련될 쪽으로 기웁니다. 이미 가정을 꾸리신 기혼인 분들이라면 부부간이나 시댁, 친정 쪽에 켜켜이 쌓여있던 오랜 원망과 감정의 찌꺼기들이 어느 순간 눈 녹듯 사그라지며 흙이 다시 따뜻해지는 기적같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묵묵히 버텨온 지난날의 고단함이 이제 하늘의 위로를 받아 더 이상 썩은 흙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끔 조상님들이 밭을 한번 크게 정비해 주시는 아주 고마운 시간이에요. 6번 슬롯에 앉은 해결 행동은 30번 향카드입니다. 천도제로 밭을 갈아엎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밭에 맑은 기운을 피워 올려야 할 때라는 조상님의 속삭임이에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억지 씨앗을 뿌리려 애쓰지 마시고 일단 내 몸과 마음에 쌓인 도끼부터 조용히 향 연기처럼 날려보내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직장 수입으로 겨우 버티며 소갈이 중인 분들이라면 나를 갉아먹는 상사나 동료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내 자리에서 묵묵히 나만의 향기를 지키며 본업에만 집중하시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새 일을 찾거나 개인 사업을 일구시는 분들 역시 밖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남의 화려한 밭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텃밭 구석구석에 맑은 걸음을 주고 기도를 올리듯 차분하게 기초흙을 다지시면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향은 나를 태워 주변을 정화하는 맑은 정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상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기도 하거든요. 마음이 어지럽고 엉킬 때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좋은 향을 피워 내면의 흙을 고요하게 어루만져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상에서 꼭 챙기셔야 할 생활 정성으로는 38번 매듭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이제는 가위로 싹둑 자르거나 억지로 당겨 끊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씩 손끝으로 풀어내고 다시 예쁘게 묶어내라는 뜻이에요. 무리해서 다른 사람의 걸음이 되어주느라 헝클어져 버린 이번 분들의 텃밭 울타리를 이제 꼼꼼히 다시 동념해야 합니다.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말 못할 금전 문제나 부부 사이에 꼬인 오해들을 흙으로 덮어두지만 말고 조용히 마주 앉아 실타래를 풀듯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가시면 꽉 막힌 기운이 풀릴 수 있습니다. 미혼이신 분들이나 이직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이나 어긋난 관계에 대한 집착의 매듭을 이제는 내 손으로 스르르 풀어버리고 오직 나를 위한 새로운 튼튼한 동아줄을 짜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옷장에 엉킨 옷가지들이나 서랍 속 묵은 물건들을 정갈하게 비우고 정리하는 아주 작은 행동만으로도 영적인 땅속에 막혀있던 기운이 아주 매끄럽게 순환하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걷고 나면 88번 비단함 카드가 이번 분들의 결실을 아주 찬란하게 장식해 줄 겁니다. 비단함은 가장 귀하고 값진 것, 절대 남에게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나만의 확실한 보물과 결실을 뜻하죠. 늘 남에게 퍼주느라 텅 비어있던 묵은 텃밭에 드디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곡식이 가득 채워지는 아주 기쁜 흐름입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마침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확고한 내 자리와 그에 걸맞은 묵직한 금전적 보상이 비단함에 담겨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눈물 쏟으며 장사를 하시거나 험난한 사업을 끌고 오신 분들이라면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졌던 땀의 대가들이 하나로 옹골차게 뭉쳐져서 아주 큰 목돈이나 든든한 계약이라는 비단함으로 내 손에 단단히 쥐어질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추운 땅속에서 나를 갉아먹으며 남을 배불리지 않아도 됩니다. 조상님들이 너의 텃밭에 가장 귀한 결실을 내려주셨으니 이제는 온전히 내 몫으로 챙기고 굳게 닫아 지키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분들의 후반부 흐름을 하나로 조용히 묶어 다독여 볼게요. 묵은 걸음처럼 묵묵히 남을 위해 희생했던 긴 시간의 억울함이 이제 46번 천도제의 강력한 보살핌으로 말끔히 씻겨 내려갑니다. 마음에 굳은 도끼를 향기로운 연기처럼 조용히 날려보내고 얽힌 일상의 매듭들을 하나둘 차분하게 정돈하다 보면 내 텃밭에 따뜻하고 맑은 생기가 다시 돌게 될 거예요. 조상님들은 그 정갈해진 흙 위에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이번 분들만을 위한 눈부신 비단함을 조용히 내려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외롭게 버텨온 캄캄한 우물에서 벗어나 마침내 가장 귀한 씨앗과 결실을 내 품에 꼭 안고 활짝 웃게 될 가슴 벅찬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옛 어른들은 마음이 탁하고 앞길이 막힐 때면 조급하게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 가장 맑은 물과 향 하나만 켜두고 내 속부터 고요하게 달랬어요.
억지로 남의 밭을 기웃거리지 말고 조용한 시간을 내어 방 안에 향을 하나 피우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두고 내 어지러운 마음을 먼저 다독여 보세요. 그 멈춤의 정성이 진짜 큰 복의 씨앗을 품는 최고의 비방입니다. 이번 분들 뒤에서 묵묵히 흙을 다져주고 계신 수호신령님은 바로 18번째 지장보살의 깊고 따뜻한 기운입니다. 모든 아픔을 내 속으로 안아주시는 그 크신 자비로 이번 분들의 묵은 상처를 조용히 걷어내고 계셔요. 일상에서 흰색 계열의 옷이나 작은 소품을 가까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흰색은 묵은 업을 맞게 씻어내고 새로운 싹을 틔울 정화의 에너지를 아주 강하게 당겨주는 귀한 색이거든요. 조상님들을 대신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너의 그 착하고 물은 심성 때문에 흘린 눈물이 결국 가장 빛나는 비단 보따리로 돌아올 테니 이제 억울해하지 말고 네 몫을 챙기렴. 이 다정하고 든든한 결실의 흐름이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셨다면 저 마도령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가만히 얹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2번이라는 번호와 함께 지금 가장 바라는 소원 하나를 남겨주시면 조상님들이 덮어주신 그 비단함이 온전히 여러분의 손에 닿도록 마도령이 기도 보태겠습니다. 다음은 3번 분들로 넘어갑니다. 3번 분들 바로 들어갈게요. 가만 보면 겉으로는 조용히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최근 돈의 흐름이 바싹 마른 논처럼 꽉 막혀버려 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밭을 일궈야 할지 답답해 잠 못 이루셨을 겁니다. 직업적으로도 남들은 대충 넘기고 많은 일조차 내 텃밭의 흙을 꼼꼼히 고르듯 예민하고 완벽하게 처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요즘 마음은 이 어지러운 묵은 땅을 다 뒤엎어버리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산속으로 훌쩍 숨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막상 사람을 대할 때는 내 깊은 뿌리가 다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상처받고 힘든 사람을 먼저 흙으로 덮어 품어주려는 아주 무른 성향을 지니셨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묵묵히 다른 이들의 걸음이 되어주면서도 진짜 아프고 외로운 내 속내만큼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땅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는 분들, 그 아린 속내를 조용히 한 장씩 넘겨볼게요. 사실은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흐름을 이미 속으로 다 꿰뚫어 보고 계셨죠. 다만 그 직감이 너무 예리하고 무거워서 가끔은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우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온 3번 대신 할머니 카드가 바로 그 맑고 신비로운 영적인 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남들보다 초기 월등히 발달해 있어서 캄캄한 땅속 깊은 곳에서 어느 씨앗이 틀지 어느 싹이 썩어갈지 그 미세한 진동마저 알아채는 아주 뛰어난 영적 지혜를 뜻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굳이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숨겨진 속내를 먼저 읽어내버리니 겉으로는 사람들과 활짝 웃으며 어울려도 속으로는 늘 나 혼자만 깨어있는 듯한 외로운 묵은 땅 같은 분들입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부서의 미묘한 기류나 윗사람의 숨겨진 의도를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고 남몰래 밭을 정비하느라 남들보다 2배, 3배로 진액을 쏟고 계실 쪽으로 기웁니다. 새 일을 찾으시거나 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에 보이는 뻔한 데이터보다도 이 길이 맞다는 나만의 강렬한 직관과 영감 하나로 맨 땅에 걸음을 주며 묵묵히 개척해 오신 분들이에요. 아직 인연을 찾고 계신 미혼인 분들이라면 상대방의 아주 작은 행동이나 눈빛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뿌리가 썩었는지 튼튼한지를 단번에 알아채버려서 섣불리 누군가를 내 텃밭에 들이지 못하고 망설이며 외로움을 자처하셨을 겁니다. 이미 짝이 있는 기혼인 분들이라면 배우자의 숨긴 일들이나 집안의 복잡한 문제들을 본능적으로 짚어내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속으로만 피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갈무리를 해오신 시간들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그 예민한 촉 때문에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둠 속의 시간들이 얼마나 무겁고 서러웠을지 하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늘 평온한 척 지내왔지만 속으로는 무언가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강렬한 떨림과 갈등에 오랫동안 시달리셨을 거예요. 두 번째로 자리한 77번 신장대 카드가 그 험난하고 요동쳤던 과거의 밭을 아주 선명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신장대는 하늘의 기운을 강하게 받아 나쁜 애군을 쳐내고 요동치는 도구인데 이는 3번 분들이 과거의 내 텃밭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썩은 뿌리들을 억지로 뽑아내야만 했던 뼈아픈 결단의 시간들을 말해줍니다. 내 흙의 영양분을 갉아먹는 해로운 인연이나 상황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모진 칼을 들어올리기까지 혼자서 얼마나 땅을 치며 고민하셨나요? 기혼인 분들이라면 가정을 흔들려는 외부의 거센 풍파나 시댁, 친정 식구들과의 지독한 갈등 속에서 내 밭을 지키려 날선 경계를 서야 했던 피 말리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미혼인분들이라면 내 귀한 진액만 쏙 빼먹고 달아나려는 나쁜 인연을 스스로 독하게 쳐내면서 온 마음에 피멍이 들고 흙이 파헤쳐지는 상처를 혼자 묵묵히 견뎌내신 쪽으로 익혀요. 직장 수입으로 겨우겨우 밭을 일구시던 분들은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나 억울한 구설수 속에서도 내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 이 악물고 묵은 땅을 버텨냈던 그 서러운 날들이 가득합니다. 홀로 험난한 사업을 꾸리시거나 구직 중이신 분들이라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다 된 곡식이 엎어지는 벼락 같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죽어가는 싹을 살려보려 발버둥 쳤던 눈물겨운 발자취가 깊게 패여 있어요. 혼자서 이 험한 밭을 갈아엎느라 손에 피가 나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웃으며 일상을 쳐내고 있지만 안으로는 당장이라도 밭을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마음의 흙먼지가 심하게 날리며 흔들리고 계실 거예요. 세 번째 86번 부채춤 1000 카드가 겉 다르고 속 다른, 지금의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거든요. 부채춤 천은 겉보기엔 그저 화려하고 흥겨워 보이지만 사실 그 천이 공중에서 춤을 추려면 끝없이 요동치는 거친 바람과 쉴 새 없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즉 3번 분들은 지금 주변 환경에 급격한 변화나 쏟아지는 무거운 일들 속에서 내면의 흙이 다 뒤집히는 듯한 혼란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계신 거예요. 직장인이시라면 부서가 개편되거나 갑자기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몰아쳐 겉으로는 유능하게 척척 쳐내고 있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 뿌리째 뽑혀 날아갈 것 같은 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계실 수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사업을 하시거나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겉으로는 여기저기 활발하게 씨앗을 뿌리러 다니는 것처럼 바쁘게 움직여도 정작 속으로는 도대체 어느 밭에 정착해야 이 고생이 끝날지 방향을 잃고 거센 바람에 휘청거리는 억새꽃 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기혼인 분들이라면 남들 눈에는 아무 문제 없는 화목하고 평범한 가정처럼 보여도 문을 닫고 방에 들어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한 감정의 굴곡을 매일 밤 혼자서 다스리고 계실 쪽으로 익힙니다. 아직 내 짝을 기다리는 미혼인 분들이라면 겉으로는 쿨하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척하지만 마음속 텃밭은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요동치고 있어 누군가 이 시린 묵은 땅을 좀 다정하게 밟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겁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는 그 모습이 참 안쓰럽게 닿습니다. 사실 누구한테도 구차하게 말은 못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누군가 딱 나타나서 이 길이 맞다고 확실한 싹을 틔워주기를, 그 명확한 답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죠. 네 번째 84번 방울끈 카드가 그 간절하게 신호를 기다리는 3번 분들의 진짜 깊은 속내를 꿰뚫어 봅니다. 방울끈은 어두운 곳에서 조상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영적인 매개체이자 길을 잃었을 때 소리를 내어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생명줄 같은 존재거든요. 차가운 흙 속에서 숨죽인 씨앗이 따뜻한 봄비의 소리를 애타게 기다리듯 3번 분들은 지금 이 지독한 막막함을 단번에 끊어내줄 명확한 계시나 든든한 귀인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끌어 가시거나 프리랜서, 구직의 길을 홀로 걷는 분들이라면 내 피땀 어린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이 메마른 논을 다시 살릴 수 없다는 뼈저린 한계에 부딪혀 나를 끌어줄 든든한 투자자나 확실한 합격 소식이라는 청아한 방울소리가 제발 들려오기를 속을 새까맣게 태우며 기다리십니다. 직장이라는 좁은 텃밭에 묶여 계신 분들도 당장 이직을 감행해야 할지 아니면 미련하게 남아야 할지 밤마다 뒤척이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동아줄 같은 확실한 스카우트 제안을 갈망하고 계실 쪽으로 기웁니다. 인연의 밭을 일구는 기혼인 분들은 이 숨막히는 관계의 끈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과감히 갈무리해야 할지 그 누구도 대신 져주지 않는 짐 때문에 조상님이 제발 꿈에라도 나타나 명확한 답을 내려주길 바라는 막막한 심정이실 거예요. 미혼인 분들이라면 이제는 언제 말라 죽을지 모르는 가벼운 만남이나 흔들리는 감정 장난은 다 그만두고 정말 내 곁에서 영원히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확고한 단 하나의 인연이 맑은 방울 소리를 내며 다가와 주기를 조용히 하지만 가장 뜨겁게 바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조용히 들여다본 3번 분들의 전반부 흐름을 하나의 흙으로 다독여 묶어볼게요. 3번 분들은 본래 대신 할머니의 신비롭고 예리한 직관을 타고 나셔서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땅속의 미세한 썩음과 뒤틀림까지 다 읽어내는 아주 특별하고도 무거운 뿌리를 지니셨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친 예리함 때문에 과거에는 내 텃밭을 호시탐탐 파고드는 나쁜 기운들을 홀로 억세게 쳐내며 피눈물 나는 갈무리의 시간을 외롭게 겪으셔야만 했죠. 지금 겉으로는 화려한 부채춤처럼 아무렇지 않게 세상에 섞여 요동치는 삭풍을 묵묵히 견디고 있지만 진짜 속마음은
캄캄한 땅 속에서 간절히 방울소리를 기다리듯 누군가 제발 확실한 길을 알려주고 이 짐을 덜어주기를 그 어느 때보다 애타게 바라고 계신 상태입니다. 늘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남의 밭까지 일구어 주어야 한다는 그 징그러운 책임감에서 이제는 정말 조금이라도 벗어나 숨을 쉬고 싶으신 거죠. 너무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지 마세요. 그 소리 없는 간절한 기도를 조상님들이 이미 땅속 깊은 곳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엉킨 뿌리를 안고 울던 시간은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있어요.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조상님들이 이 메마르고 지친 밭에 과연 어떤 따뜻한 단비를 내려주시고 꽉 막혔던 숨통을 트이게 할 새로운 싹을 어떻게 틔워주실지 그 방향을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도대체 언제쯤 내 밭에 싹이 틀지, 내가 뿌린 이 씨앗이 썩은 건 아닌지 늘 노심초사하며 조바심이 나셨을 거예요. 5번으로 나온 23번 신호동자 카드가 그 조용한 내면의 질문에 아주 반가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호동자는 영적인 메신저, 즉 하늘의 뜻을 캄캄한 땅속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아주 맑고 경쾌한 기운이거든요. 꽁꽁 얼어붙어 있던 3번 분들의 묵은 땅에 조상님들이 드디어 새싹이 틀 명확한 징조를 콕 짚어서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좁은 직장에 묶여 계신 분들이라면 이 척박한 밭을 떠나야 할지 억지로 남아야 할지 밤새 고민하던 차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스카우트 제안이나 확실한 부서 이동 같은 좋은 씨앗이 날아들 쪽으로 기웁니다. 새 일을 찾고 계시거나 내 이름으로 된 텃밭을 일구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짝 말라붙은 논에 시원하게 물꼬를 터줄 귀한 소식이나 합격, 계약 성사의 징조가 아주 선명하게 땅 위로 고개를 내밀 거예요. 아직 내 인연의 싹을 틔우지 못한 채 외롭게 버티는 미혼인 분들이라면 긴가민가 애태우던 썸이나 짝사랑 상대가 먼저 확실한 마음의 걸음을 듬뿍 내어주며 다가오는 아주 기분 좋은 신호를 받게 되실 겁니다. 이미 곁에 누군가 있어 가정을 꾸리신 기혼인 분들이라면 부부간의 묵은 갈등을 따뜻하게 덮어줄 반가운 소식이나 자녀 문제로 꽉 막혔던 흙이 부드럽게 풀리는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실 쪽으로 익혀요. 그러니까 이제 내 밭이 영영 버려진 게 아닐까 불안해하며 하염없이 빈 땅만 파고 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좋은 징조가 올 거라는 걸 속으로는 막연히 느끼면서도 그럼 싹이 틀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가만히 엎드려 기다려야 하나 싶어 많이 답답하셨을 수 있어요. 6번 자리에 놓인 26번 방울 카드가 지금 3번 분들이 현실에서 묵묵히 해내야 할 행동의 방향을 짚어줍니다. 방울은 땅속 깊이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영적인 기운을 맑은 소리로 흔들어 깨워내는 귀한 도구잖아요. 내 텃밭에 숨죽이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3번 분들 스스로 조용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내 목소리를 내어 굳어가는 흙을 부지런히 흔들어 깨우라는 조상님의 조용한 당부입니다. 직장 수입으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는 분들이라면 얌체처럼 남들이 가로채려는 내 공로를 그저 묵묵히 양보만 하지 말고 이건 내가 피땀 흘려 일군 곡식이다 라고 윗사람이나 동료들에게 분명하게 방울소리를 내듯 단호히 어필하셔야 할 때예요. 혼자 험난한 사업을 꾸리시거나 구직의 문을 외롭게 두드리는 분들이라면 혼자 방구석에서 흙먼지만 뒤집어 쓰고 침잠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적극적으로 내 씨앗의 가치를 바깥 세상에 알리고 내 능력을 맑게 울려주시면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직 짝을 기다리는 미혼인 분들이라면 내 마음을 땅속에만 꽁꽁 숨겨두고 알아주기만 바라지 말고 상대방에게 먼저 작고 맑은 방울을 울리듯 호감을 차분하고 솔직하게 표현해 두시면 죽어있던 싹이 훨씬 빨리 틔울 겁니다. 기혼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에 대한 섭섭함이나 집안의 불만을 가슴속 걸음으로만 푹푹 썩이지 마시고 차분하게 마주 앉아 내 속내를 맑은 소리로 전달해야 부부관계에 단단히 엉킨 뿌리가 부드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길도 저 길도 다 안다고 여유로운 척하면서도 막상 속으로는 무언가를 단호하게 선택해야 할 때 혹시나 또 과거처럼 썩은 씨앗을 고를까봐 엄청난 두려움에 파르르 떨고 계신 여린 분들이에요. 41번 오방기 카드가 바로 그 잔뜩 움츠러든 마음을 어루만지며 일상에서 당장 드려야 할 정성을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무속에서 오방기는 동서남북 중앙의 5가지 방향 중에서 내가 진짜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단 한 곳의 맑은 흙을 명확히 뽑아내고 선택하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조상님들이 아무리 좋은 징조와 맑은 물을 보내주셔도 3번 분들 스스로 내 텃밭 주변에 아무렇게나 자라난 잡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지 않으면 진짜 귀한 싹이 온전히 자랄 수 없거든요. 이직이나 사업의 확장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신 비직장인 분들이라면
불안한 마음에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얕게 씨앗을 흩뿌리지 말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오래 품을 수 있는 핵심적인 밭 하나에만 온전히 걸음을 쏟아붓는 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책상 주변의 묵은 서류나 서랍 속의 죽은 물건들을 말끔히 비워내고 내 공간의 흙을 정갈하게 다듬는 것만으로도 꽉 막혔던 기운이 아주 매끄럽게 트일 거예요. 사람 관계의 밭을 일구는 일도 똑같습니다. 기혼인 분들이라면 이도 저도 아닌 참견꾼들의 피곤한 소음을 단호하게 다 끊어내고 우리 가족만의 단단한 울타리 방향을 확실히 정하셔야 흙이 덜 패입니다. 미혼인 분들이라면 나를 헷갈리게 하는 어장관리나 쓸데없이 감정만 갉아먹는 인연의 잔뿌리들을 아주 과감하게 솎아내야 진짜 조상님이 점지해주신 귀한 인연이 편안하게 앉을 튼튼한 자리가 마련될 수 있어요. 결국 이 길고 외로웠던 고생 끝에 내 텃밭에서 진짜 번듯하고 탐스러운 곡식 한번 거두어 볼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사무치는 걱정이셨을 거예요. 73번 비단 카드가 그 오랜 눈물의 기다림에 대한 아주 화려하고도 따뜻한 최종 결실을 굳건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칙칙하고 거친 배움만 입고 모진 흙밭을 뒹굴며 버텨오던 고단한 시간을 지나 이제는 아주 윤기가 흐르고 누구도 함부로 밟을 수 없는 최고급 비단 같은 결실이 3번 분들의 밭을 온통 눈부시게 뒤덮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묵은 땅에서 내 몫은 뒤로 미루고 남들 목까지 도맡아 짊어지며 쏟았던 눈물들이 결국 헛되이 썩지 않고 이렇게 고운 빛깔의 묵직한 수확으로 갚음받게 되는 거죠. 직장에 몸담고 버텨오신 분들이라면 그동안의 묵묵한 피땀을 크게 인정받아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승진이나 명예로운 자리로 옮겨 앉으며 금전적인 밭도 차고 넘치게 풍요로워질 흐름으로 익힙니다. 홀로 가시밭길을 걷듯 사업을 하시거나 구직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드디어 내 진짜 능력을 최고로 대우해주는 귀한 계약을 맺거나 든든한 직장에 굵은 뿌리를 내리며 그동안의 오랜 적자를 한 번에 싹 씻어낼 아주 기름진 수확을 두 손 가득 안게 되실 거예요. 인연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돌아온 미혼인 분들이라면 더 이상 내 진액을 깎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 존재 가치를 비단처럼 귀하게 여겨주는 아주 따뜻하고 바른 사람과 튼튼한 뿌리를 엮게 되실 겁니다. 기혼인 분들이라면 집안에 오래도록 자랑할 만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부부의 끈이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귀하게 엮이며 흠잡을 데 없이 평안한 안식의 밭을 일구게 되실 쪽으로 기웁니다. 조상님들이 이렇게 귀한 결실을 뒤에서 다 준비해 두셨으니 이제는 마음의 짐을 푹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후반부의 깊은 흐름을 하나로 조용히 모아서 다독여 덮어볼게요. 3번 분들은 캄캄한 흙 속에서 도대체 언제쯤 내 여린 싹이 빛을 볼지 몰라 홀로 외롭게 불안에 떨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조상님들은 맑은 신호동자의 기운을 통해 이제 곧 메마른 땅을 힘차게 뚫고 나올 아주 명확하고 긍정적인 변화의 싹을 틔워주실 거예요. 두렵다고 가만히 숨죽여 웅크려 있지 말고 맑은 방울 소리를 조용히 울리듯 내 존재와 의견을 바깥 세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행동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내 밭에 무성하게 자라나 흙을 망치던 쓸데없는 잡초 같은 나쁜 인연이나 복잡한 일들을 과감하게 솎아내고 오직 내가 나아갈 맑은 방향 하나를 확고히 다잡아 정성을 들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만 버텨주시면 결국 거친 흙먼지 대신 최고급 비단처럼 눈부시고 윤기 나는 아주 부드럽고 평안한 결실을 내 품 가득 거두게 되실 겁니다. 참 길고도 시리도록 추웠던 겨울 땅의 고난이 서서히 물러가고 드디어 따뜻하고 화려한 봄의 텃밭이 활짝 열리는 아주 고마운 흐름이 3번 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의 밭이 심하게 어지러울 때면 아주 작고 맑은 소리가 나는 풍경이나 종을 방 안 창가에 걸어두고 그 맑은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내 안에 묵은 찌꺼기와 잡념을 훌훌 날려보냈습니다. 복잡하고 무거운 생각으로 여린 흙을 자꾸 억지로 파헤치려 하지 마시고 오늘은 조용히 창문을 열어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소리들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고요하고 여백 있는 시간이 3번 분들의 유난히 예민한 촉을 가라앉히고 진짜 튼튼한 씨앗을 골라내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맑은 비방이 될 겁니다. 3번 분들을 곁에서 가장 든든하게 안아주시는 수호 신령님은 바로 3번 카드의 주인공이기도 한 대신할머니의 신비로운 기운입니다. 캄캄한 땅 속에서도 썩은 뿌리와 귀한 싹을 단번에 솎아내는 그 깊은 영적 지혜의 신령님이 3번 분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보살피고 지켜주고 계셔요.
일상생활에서 보라색의 작은 소품이나 옷 혹은 지갑 같은 물건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라색은 복잡한 직관을 맞게 다듬어주고 조상님과 나의 밭을 보이지 않는 단단한 뿌리로 강하게 연결해주는 아주 영적이고 귀한 색이거든요. 조상님들을 대신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의 밭 갈아주느라 손에 묻은 거친 흙먼지 훌훌 털어내고 이제는 내 밭에서 고이 자란 예쁜 비단길만 사뿐사뿐 걸어가거라. 이 조용하지만 땅속부터 강하게 피어오르는 생명력의 흐름이 마음에 가만히 닿으셨다면 저 마도령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조용히 얹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3번이라는 번호와 함께 지금 내 텃밭에 꼭 피워내고 싶은 가장 간절한 소원 하나를 남겨두시면 조상님들이 다정하게 덮어주신 그 흙 위로 얼마나 눈부신 비단꽃이 피어날지 나중에 꼭 다시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무리하고 이제 4번분들로 넘어갑니다. 4번분들 살펴볼게요. 4번분들은 겉으로는 금전 흐름이 그럭저럭 굴러가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 메마른 묵은 땅에서 대체 언제쯤 진짜 내 곳간을 넘치도록 채울 수 있을지 돈의 뿌리가 행여 말라붙을까봐 밤마다 흙을 파보며 노심초사하시죠. 직업적인 면에서도 그저 남들처럼 적당히 밭에 대충 씨앗을 흩뿌리고 많은 법이 없어요. 내 손으로 흙을 하나하나 고르고 걸음을 주며 내 몫을 완벽하게 책임져야만 직성이 풀리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4번분들의 진짜 마음은 이런 무거운 책임감과 짐들을 다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버리고 조용히 땅속으로 숨어서 푹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실 거예요. 본래의 타고난 성향 자체가 깊은 땅속의 튼튼한 뿌리처럼 남들에게 내 모든 영양분을 다 내어주면서도 정작 내 상처는 남들 눈에 안 띄게 조용히 묻어두는 아주 다정하고도 속이 깊은 기질을 품고 계시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도 혹여나 모진 소리로 남의 여린 밭을 헤집어 놓을까봐 두려워 내 뿌리가 깎여 나가더라도 그냥 내가 조용히 품고 참아버리는 분들입니다. 조용히 한 장씩 넘겨볼게요. 사실 4번분들은 혼자 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질긴 명을 타고 나서 무거운 짐을 끝없이 져야만 할까 한숨 지으며 자책해 보신 적 분명히 있으시죠. 다 압니다. 첫 번째로 나온 이 8번 칠성님 카드가 바로 그 속내에 대한 답이에요. 칠성님은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간의 수명과 복을 깊게 뿌리내리게 해주는 강인한 기운입니다. 4번분들은 타고나기를 아무리 척박한 땅에 던져줘도 결국에는 싹을 틔워내고야 마는 아주 질기고 강한 생명력의 씨앗을 품고 계셔요. 겉으로는 부드러운 흙 같아도 속에는 돌덩이 같은 단단함이 있어서 남들 같으면 벌써 말라 죽어 포기했을 메마른 밭에서도 묵묵히 혼자 걸음을 지며 꿋꿋하게 버텨오셨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남들이 다 하기 싫어 나자빠진 황무지 같은 골치 아픈 일도 묵묵히 떠안아서 끝끝내 싹을 틔워내느라 뼈가 깎이는 고생을 하셨을 쪽으로 기웁니다. 새 일을 찾고 계시거나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하시는 비직장인 분들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계속해서 메마른 땅을 일구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악착같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으셨을 거예요. 이미 가정을 꾸리신 기혼인 분들이라면 이리저리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는 집안의 울타리를 오직 내 온몸을 던져 방패막이가 되어 지켜오셨을 테죠. 아직 짝이 없는 미혼인 분들이라면 여러 번 인연의 밭이 갈아엎어지는 아픈 상처를 입고도 다시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어낼 고운 흙을 속으로 남몰래 다듬고 계셨을 겁니다. 참 눈물나게 대단한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혼자서 끙끙 소가리하며 그 모진 비바람을 어떻게 견뎠는지 가끔은 흙투성이가 된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 짓던 서러운 밤들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 67번. 다듬이돌 카드가 그 과거에 서럽고 억울했던 묵은 땅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다듬이돌 위에서 거친 옷감이 수없이 두들겨 맞아야 비로소 매끄러워지듯 4번분들의 과거는 내 자리를 온전히 닦기 위해 주변으로부터 수없이 흙이 파헤쳐지고 짓밟히는 혹독한 걸음의 시기였습니다. 남들은 조금만 일해도 쉽게 곡식을 거두어 가는데 4번분들은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2배, 3배로 묵은 땅을 파고 눈물을 흘려야만 겨우 한 줌의 수확을 손에 쥐셨을 거예요. 아직 짝을 찾는 미혼인 분들이라면 내 귀한 진액을 다 짜내어 정성을 바친 사람에게 도리어 가슴 아픈 배신이나 뼈 아픈 서운함을 겪으며 가슴 속 흙이 차갑게 식어버린 과거가 있을 쪽으로 익힙니다. 이미 곁에 누군가 있는 기혼인 분들이라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집안일과 얽힌 친척 간의 시끄러운 갈등 속에서 정작 나라는 뿌리는 잃어버리고 오직 다른 식구들의 밥만 예쁘게 다듬어주며 속을 썩이셨을 거예요.
직장 수입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오신 분들은 얌체 같은 동료에게 내 공을 빼앗기거나 남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묵은 밥만 죽어라 갈아야 했던 억울함이 땅속 깊이 묻혀 있을 테고요. 험난하게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구직 중이신 분들은 뿌린 씨앗이 싹트기도 전에 계속 땅이 뒤집히는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남몰래 한숨을 꾹꾹 눌러 참으셨을 겁니다. 그 모진 상처들이 모여 지금의 단단하고 속 깊은 흙을 만들었어요. 지금 속으로는 내가 이제껏 이만큼이나 참고 걸음을 졌으니 이제는 제발 조상님이 꽉 찬 곡식 한번 밭에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바라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 68번 쌀가마니 카드가 지금 4번 분들의 텃밭 주변을 조용히 맴도는 그 든든하고 풍성한 기운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거든요. 쌀가마니는 길고 고단했던 농사의 끝에 거둬들인 진정한 풍요로움이자 조상님이 아주 넉넉하게 내려주시는 보상의 몫을 의미합니다. 조상님들이 드디어 4번 분들의 그 묵묵한 피땀을 어여삐 굽어 살피시고 이제 그 텅 빈 땅에 속이 꽉 찬 묵직한 씨앗을 우수수 내려주시려 조용히 기운을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내 밭은 늘 바짝 말라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요즘 들어 주변에서 자그마한 기회의 싹들이 흙 위로 빼꼼히 고개를 내미는 걸 묘한 직감으로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직장에 묶여 계시던 분들이라면 그동안 어두운 땅 속에 묻혀 빛을 못 보던 노력이 마침내 흙 위로 싹을 틔우며 금전적인 보너스나 윗사람의 좋은 평가라는 쌀알로 맺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고단하게 사업을 끌어가거나 새 밭을 찾는 비직장인 분들에게도 여기저기 흩어져 애태우던 자금들이 드디어 하나로 뭉쳐 실질적이고 묵직한 금전적 수확으로 이어질 흐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을 일군 기혼인 분들이라면 부부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랜만에 갓 지은 밥을 나누듯 묵은 갈등이 사그라지고 든든한 안정이 싹틀 쪽으로 기웁니다. 아직 인연을 기다리는 미혼인 분들이라면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텅 빈 쭉정이 같은 사람 말고 쌀가마니처럼 속이 꽉 차고 평생을 기댈 수 있는 믿음직한 인연이 4번 분들의 밭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오는 진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따뜻한 기회가 내 밭으로 다가오는 걸 눈치채면서도 정작 4번 분들은 속으로 이게 또 금방 썩어버리는 헛된 싹은 아닐까 겁부터 나서 선뜻 두 손을 뻗어 줍지 못하고 멈칫하시죠. 네 번째, 10번 조왕신 카드가 지금 4번 분들의 그 한없이 조심스럽고 움츠러든 속마음을 아주 깊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조왕신은 집안 살림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따뜻한 온기로 내 식구를 온전하게 덮어 보살피는 가장 기본적이고 다정한 안식처를 뜻합니다. 겉으로는 당장이라도 넓은 밭으로 뛰쳐나가 거창한 곡식을 쓸어 담아야 할 것 같지만 지금 진짜 4번 분들의 속마음은 흙먼지 심하게 날리는 바깥 세상의 치열한 다툼은 다 내려놓고 그저 내 작은 텃밭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가만히 눕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실 거예요. 너무 오래 혼자 땅을 파느라 지치셨거든요. 꾸역꾸역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분들도 남들 밟고 올라가는 치열한 승진 경쟁보다는 그저 내 책상 하나 내 목 하나 조용히 지키며 꼬박꼬박 월급 받아 소박한 밭을 평화롭게 꾸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고군분투하며 사업을 하는 비직장인 분들도 억지로 빚을 내어 무리하게 밭을 확장하기보다는 지금 쥐고 있는 이 작은 곡식이라도 도둑맞지 않고 온전히 거둬들여 따뜻한 아랫목에서 푹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쪽으로 익힙니다. 외로운 미혼인 분들이라면 밖으로 피곤하게 겉도는 화려한 사람보다는 내 지치고 시린 속을 가만히 덮어줄 따뜻한 흙 같은 다정한 사람을 속으로 애타게 찾고 계실 테고요. 기혼인 분들이라면 더 크게 바랄 것도 없이 그저 우리 가족 잔병치레 없고 돈 걱정 없이 조용히 무탈하게 일상이 흘러가기만을 조왕신께 빌고 또 비는 아주 소박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들여다본 4번 분들의 전반부 흐름을 하나의 흙으로 다독여서 묶어볼게요. 4번 분들은 칠성님의 기운처럼 아주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타고나셔서 아무리 메마른 돌밭에 던져져도 어떻게든 끝끝내 싹을 틔워내는 대단히 속 깊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 단단한 텃밭을 일구느라 다듬이돌처럼 수없이 주변에 치이고 흙이 파헤쳐지는 상처를 입으며 억울한 눈물의 시간을 홀로 외롭게 견뎌오셔야만 했죠.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조상님들이 그 눈물의 묵은 땅을 다 지켜보시고 이제는 쌀가마니처럼 아주 풍성하고 든든한 결실의 씨앗을 밭에 서서히 내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그동안 하도 많이 상처를 받은 탓에 거창하고 화려한 밭을 욕심내기보다는 조왕신의 따뜻한 품처럼 그저 작더라도 풍파 없는 평안한 나만의 텃밭에서
웅크리고 쉬고 싶어하는 방어적인 속내를 조용히 쥐고 계십니다. 그 조심스러운 마음결이 참 안쓰럽고 예쁘게 다가옵니다. 조상님들도 그 소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이 조용하고 여린 마음의 밭 위에 조상님들이 과연 어떤 확실한 씨앗을 내려주시고 이 평온한 풍요를 어떻게 단단히 지켜주실지 그 다음 흐름을 향해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으로는 이제 지쳐서 다 포기하고 이 메마른 밭을 미련 없이 떠나고 싶다는 유혹에 수없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조상님들은 이제 막 캄캄한 땅 속에서 귀한 싹이 트려는 찰나이니 절대 흙을 파헤치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5번 자리에 54번 기도 37 카드를 조용히 내려주셨습니다. 기도 37은 무속에서 20하루 동안 온갖 부정을 막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는 여린 씨앗이 온전한 생명력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아주 신성하고 고요한 잉태의 시간을 뜻합니다. 지금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당장 눈에 띄는 성과나 보상이 안 보인다고 섣불리 사표를 던지거나 다른 밭으로 옮겨가려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흙 속에 파묻힌 듯 답답하더라도 내 자리를 조용히 지키며 묵묵히 뿌리를 내리는 멈춤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기웁니다. 새 일을 찾으시거나 내 이름표를 건 사업을 도모하시는 분들 역시 눈앞에 당장 돈이라는 묵직한 곡식이 안 떨어진다고 너무 조급하게 속을 태우지 마세요. 겉보기엔 그저 고요한 황무지 같아도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4번 분들을 위한 가장 튼튼하고 우량한 씨앗이 딱딱한 껍질을 깨고 잔뿌리를 뻗어내리며 싹 틔울 준비를 맹렬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직 내 짝이 없어 헛헛한 미혼인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는 억지로 새로운 사람의 밭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내 마음의 텃밭을 정갈하게 가꾸며 스스로의 흙을 덮어주는 정성의 시간이 훗날 훨씬 더 깊은 인연을 끌어당겨줍니다. 기혼인 분들이라면 부부간에 당장 뾰족한 결판을 내거나 묵은 감정의 뿌리를 억지로 다 파헤치려 들지 말고 며칠이라도 서로 조용히 거리를 두고 마음의 흙을 가라앉히는 쉼의 시간이 엉킨 뿌리를 가장 부드럽게 풀어줄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당장 손에 쥔 곡식이 없으니 불안해서 자꾸 남의 화려한 밭을 기웃거리거나 엉뚱한데 아까운 걸음을 낭비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6번 자리에 놓인 32번 쌀그릇 카드는 지금 4번 분들이 현실에서 묵묵히 챙겨야 할 행동의 방향을 아주 명확하고 조용하게 짚어줍니다. 쌀그릇은 내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자 그 어떤 남이 대신 채워줄 수 없는 오롯이 나만의 몫으로 남겨진 작은 텃밭을 의미해요. 조상님들은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줬느라 정작 내 발밑에 작은 흙을 무시하지 말고 매일매일 내 밥그릇에 쌀알을 한 알씩 채우듯 아주 소박하고 규칙적인 정성만을 다하라고 조용히 당부하고 계십니다. 직장 수입으로 묵묵히 버티는 분들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큰 돈을 번다는 소문에 혹해서 무리한 투자나 엉뚱한 일에 귀한 걸음을 쏟아붓지 마시고 매달 정직하게 들어오는 확실한 곡식을 내 작은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며 흙을 다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쪽으로 익힙니다. 거친 사업에 밭을 갈거나 내 일을 꾸리시는 비직장인 분들 또한 지금은 무리하게 남의 빚을 끌어와 밭을 넓힐 때가 아니라 단골 한 명이나 아주 작은 계약 하나라도 내 쌀그릇에 소중히 담아 갈무리하며 내실의 뿌리를 단단하게 다지는 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연과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 내 쌀그릇에 밥까지 다 퍼주며 무리하게 희생하지 마시고 일단 내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내 마음의 밭을 최우선으로 돌보는 이기적인 행동이 지금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내 흙이 든든하게 배를 불려야 그 위에 내려앉는 귀한 싹도 온전히 품어 키울 수 있으니까요. 속으로는 늘 가슴을 졸이고 웃음기가 싹 가신 채로 행여나 누가 내 밭을 망치고 들어올까봐 밤낮 없이 경계하며 흙먼지 묻은 굳은 얼굴로 버티고 계시지 않나요? 일상에서 지금 당장 꼭 챙기셔야 할 생활 정성으로 나온 81번 돼지머리 카드가 그 얼어붙고 굳은 얼굴을 조용히 어루만집니다. 무속의 고사상 한가운데 가장 푸짐하게 올라가는 환하게 웃는 돼지머리처럼 이제는 억지로라도 내 얼굴에 부드러운 웃음꽃을 피워내고 내 텃밭에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듬뿍 거름으로 뿌리라는 조상님의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조언입니다. 직장이나 복잡한 사회생활에 무겁게 묶여 계신 분들이라면 억울하고 팍팍한 일이 밀려와도 찡그린 얼굴로 흙을 거칠게 파기보다는 아침에 거울을 보고 가짜로라도 한번 쓱 웃어보세요. 그 찰나의 작은 여유가 묵은 땅의 도끼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아주 신통하고 귀한 비방이 됩니다.
취업이나 중요한 사업의 확장을 앞두고 불안에 떠는 분들이라면 내가 가진 아주 작은 싹이라도 기특하게 여겨주고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값비싼 걸음보다 내 밭을 빠르게 기름지게 만듭니다. 참된 인연을 기다리는 미혼인 분들이나 가정을 조용히 지키는 기혼인 분들 모두 뾰족하고 날선 방어적인 말투 대신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웃음의 흙으로 상대를 대하시면 내 텃밭으로 들어오려던 나쁜 해충도 스르르 도망가고 복스러운 기운만 온전히 뿌리를 내릴 거예요. 웃는 낯으로 정성껏 밭을 일구면 결국 하늘의 조상님들도 더 크고 풍성한 쌀가마니를 아주 기분 좋게 내려주시는 법이거든요. 그동안 뼈 빠지게 어렵게 키운 곡식을 하루아침에 도둑맞거나 차가운 흙 속에서 썩어버리게 할까봐 한시도 마음을 편히 눕히지 못했던 사범분들의 그 짠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8번째 82번 북어 카드가 가장 든든하고 확고한 영구적인 결실로 맺어집니다. 맑은 명주실로 칭칭 감은 북어는 집안의 무서운 애군을 단단히 막아주고 한번 텃밭에 들어온 복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문지기 역할을 해주는 아주 고마운 보호의 흙 기운입니다. 사범분들이 피눈물 흘리며 묵묵히 버텨온 이 척박한 땅에 드디어 뿌리가 아주 굳건히 밝히고 앞으로는 어떤 매서운 비바람이나 해충이 덤벼들어도 끄떡없이 내 곡식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평안의 결실이 찾아온다는 든든한 뜻이에요. 직장에 몸담고 잔뜩 움츠려 계신 분들이라면 마침내 구조조정이나 구설수라는 몹쓸 위협 없이 아주 오래도록 내 자리를 튼튼하게 보전하며 흔들림 없는 밥그릇의 뿌리를 지켜내게 되실 쪽으로 기웁니다. 매일매일 피말리는 고단한 사업을 하시거나 구직을 위해 맨 땅을 파던 분들이라면 그동안 불안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던 돈의 뿌리가 꽉 묶여 든든한 단골이나 장기적인 계약이라는 명주실로 꽁꽁 동여매어 아주 오랫동안 내 창고를 가득 채워주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흐름으로 들어섭니다. 짝을 애타게 찾으며 흙을 고르던 미혼인 분들이라면 한두 번 만나고 쉽게 흩어지는 가벼운 싹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줄 아주 의리 있고 단단한 뿌리를 지닌 진실한 인연을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가족이라는 밭을 일구는 기혼인 분들도 더 이상 집안의 큰 풍파나 허무한 재물 손실 없이 아주 튼튼하게 다져진 울타리 안에서 작은 잔병치레조차 없이 길고 무탈한 평화를 깊이 누리게 됩니다. 조상님들이 흉한 애군을 다 막아주는 든든한 장승을 사범분들 텃밭 입구에 아주 굳건히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맘 푹 놓고 편안한 흙 위에 두 발 뻗고 쉬셔도 됩니다. 이제 사범분들의 그 길고 깊었던 후반부 흐름을 하나의 따뜻한 흙으로 다독여 묶어볼게요. 칠성님의 지독하리만치 강인한 생명력을 타고나 다드밑돌처럼 무수히 치이며 묵은 밭을 억척스럽게 일궈오신 사범분들, 이제 조상님들은 20일 일간의 고요한 기도처럼 아주 맑고 신성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진짜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씨앗을 땅속에서 조용히 잉태시키고 계십니다. 섣부른 조급함을 조용히 내려놓고 매일 내 작은 쌀그릇을 채우는 소박한 정성을 들이며 굳은 얼굴에 돼지머리처럼 둥글고 환한 웃음을 짓는 긍정의 걸음을 뿌려두시면 됩니다. 그 묵묵하고 고단했던 인내의 끝에는 명주실 감은 북어처럼 어떤 외부의 흔들림에도 절대 끄떡없이 내 몫의 풍요와 평화를 지켜내는 아주 단단하고 영구적인 결실이 사범분들의 텃밭 한가운데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예로부터 마음이 한없이 어지럽고 귀한 재물이 모래처럼 흩어질까 두려울 때는 곳간의 쌀독을 절대 텅 비우지 않고 항상 조금이라도 찰랑이게 곡식을 남겨두어 흙의 넉넉한 기운이 집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부엌의 쌀통을 부드러운 천으로 한번 쓱 닦아주시고 남은 쌀알들을 손으로 가지런히 다독여주세요. 그 작고 다정한 살림의 정성이 묵은 땅을 부드럽게 살려내고 조상님의 따뜻한 눈길을 내 밭에 오래 머물게 하는 가장 든든한 비방입니다. 4번분들을 등 뒤에서 조용히 감싸 안아주시는 수호신령님은 바로 8번 카드의 주인공 칠성님입니다. 아무리 버려지고 척박한 땅에서도 결국 끈질기게 싹을 틔워내고 인간의 수명과 복의 뿌리를 끝끝내 지켜주시는 그 강인한 생명력의 기운이 4번분들의 여린 텃밭을 밤낮으로 굽어 살피고 수호하고 계셔요. 일상생활에서 금색 계열의 소품이나 작은 장신구를 곁에 가까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색은 오랜 정성 끝에 맺어지는 눈부신 수확과 묵직한 곡식의 풍요를 의미해서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그 귀한 복의 싹을 훨씬 더 빠르고 단단하게 내 땅으로 끌어당겨 줄 거예요. 조상님들을 대신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가 홀로 묵묵히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다 귀한 금싸라기가 되어 이 땅을 따뜻하게 덮을 테니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네 작은 텃밭에서 평안히 발 뻗고 자거라.
이 조용하지만 든든하게 내 곳간을 꽉 채워주는 흙의 흐름이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드셨다면 저 마도령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가만히 얹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4번이라는 번호와 함께 지금 내 텃밭에 가장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를 가만히 남겨주시면 조상님들이 정성껏 덮어주신 그 단단한 흙 위로 얼마나 눈부신 금빛 결실이 맺히는지 나중에 꼭 다시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상님이 보내신 이 다정한 신호가 여러분의 밭에 무사히 닿았기를 바라며 마도령은 여기서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